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토트넘 대 아스날. 자, 북런던 더비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비수마 그리고 히샬리송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랑케와 뭐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재 뭐 출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가 좀 커요. 네, 타격이 일단 큰데, 일단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브라이튼전에서 이제 퇴장을 당했고, 이제 웨데고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상을 당하면서 핵심 코어 지금 2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티원이랑 이제 토미야스도 여전히 좀 결장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스가 일단 뭐 복귀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에서 이제 첫 경기를 좀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비록 좀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이전처럼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크고, 그리고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이제 경기력이나 좀 성적이 다소 안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즌 극초반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좀 라운드가 좀 진행될수록 좀 원정에서 좀 토트넘이 좀 변모를 할 수는 있긴 한데, 뭐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큰 그런 좀 토트넘이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토트넘이 원정이 아닌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좋은 경기력을 지금 기대해 볼 만한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좋은 공수 밸런스 및 이제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우승 후보의 좀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라이스가 퇴장을 당하며 이제 결장하게 된 것도 모자라 이제 웨데고까지 부상으로 인해 이제 결장을 하며 이제 전력 손실이 굉장히 좀 큰 상태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좀 핵심 코어 지금 2명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피해가 큰 그런 좀 현재 아스날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이제 아스날의 좀 중원 장악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쵸. 게다가 이제 웨데고르까지 빠지다 보니까 메이킹 능력 또한 지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좀 웨데고르를 기점으로 이제 공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웨데고르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공격이 좀 다소 좀 답답하게 좀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라이스 역시 좀 빠진 게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핵심 코어 2명이 빠진 아스날이라고 하면은 힘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이제 라이스와 뭐 웨데고르가 빠진 뭐 아스날 상대로 토트넘이 뭐 중원에서 뭐 크게 좀 밀리지 않으며 좀 충분히 좀 할 만한 매치업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오히려 뭐 이 경기는 뭐 토트넘이 좀 주도권을 이제 좀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좀 경기이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좀 토트넘이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 좀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좀 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제 뭐 라이스와 이제 웨데고르가 빠진 아스날 상대로는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좋은 결과를 못 만든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북런던 더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떻게든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려 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 토트넘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토트넘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 대 레체. 자, 일단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라시치 그리고 이제 슈루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르구, 이제 반다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결장자가 있는 그런 좀 레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과 달리 공격 전개가 좋아지면서 공격이 많이 좀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좀 좋은 공격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는 좀 장담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이제 토리노의 공격은 좀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칼리아리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도 뭐 아탈란타, 인터밀란 같은 이제 강팀들을 이제 연달아 만나며 이제 좀 성적이 안 좋았지만,
또 이제 직전 경기 뭐 칼리아리를 잡으며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토리노가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지며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좀 초반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서며 이제 원정에서 좀 수비가 비교적 헐거운 그런 좀 렉체를 잘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레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하다 보니까 좀 측면 전개가 능한 토리노가 어느 정도 좀 측면에서 좀 재미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토리노가 뭐 공격이 좋긴 하지만 그만큼 좀 수비 또한 안 좋기 때문에 레체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기회는 좀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일단 뭐 경기 운영 면에서는 좀 토리노가 더 낫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뭐 레체가 좀 열세라고 봐요. 그쵸? 게다가 만약에 이 경기가 만약에 화력전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해도 이제 좀 현재 뭐 토리노가 이제 전혀 밀릴 게 없고, 게다가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뭐 도르고 이제 반다 같은 이제 좀 주전 포워드들도 없기 때문에 더 공격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공격 부분에서도 토리노가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토리노가 이겼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저는 요거는 그래도 토리노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이 경기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 토리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토리노 승 보는 경기. 아, 자, 그리고 언어바는 이건 솔직히 뭐 언더 배당이 한 좀 1.45대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양팀 봤을 때 뭐 언더가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대비 했을 때는 저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솔직히 뭐 이전에 뭐 좀 토리노였으면은 당연히 뭐 오바를 좀 가져가기는 많이 좀 껄끄러웠는데 최근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언더보다는 차라리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를 가져가는 게 더 좀 메리트 있는 좀 팀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대 바르셀로나. 자, 일단 지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로메오가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랭키 더용, 그리고 이제 라비, 그리고 베르날, 그리고 크리스텐센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좀 중원에서의 지금 전력 누수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오사수나 상대로 대승을 거둔 거에 이어 이제 원정에서 세비야 상대로도 승리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우비크를 비롯해 이제 핵심 선수들 몇몇이 떠나면서 전력이 많이 약해진 그런 좀 지론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아벨 루이즈를 좀 필두로 살아나면서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을 지금 살리고 있는 그런 지로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뭐 리그 전승 중으로 이제 초반부터 좀 최상의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부임한 이제 풀리그 전술이 잘 들어맞으면서 굉장히 좀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식기 직전 뭐 경기에서는 바야돌리드 상대로 무려 이제 7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약간 좀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가다가 딱 이제 휴식기를 좀 맞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환될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현재 좀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뎁스나 좀 경기로 고려하면은 여전히 좀 기대치는 높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우선 뭐 요경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제 지로나나 이제 바르셀로나나 확실히 좀 측면 위주의 좀 전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좀 양 팀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지로나의 그런 공격이 살아난 점과 더불어 이제 바르셀로나의 원정 수비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지로나가 이제 충분히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 뭐 화력 싸움에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밀릴 게 없고 오히려 이제 좀 많이 우세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요게 뭐 화력전으로 뭐 간다고 해도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더 우위를 좀 점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게다가 뭐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흐름이 좀 좋다곤 하지만 여전히 뭐 이제 핵심 선수들의 이적이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든 좀 기량 저하가 올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전력, 모멘텀, 뭐 경기력 모두 바르셀로나가 더 좋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좀 꺼려지는 건 아무래도 이제 A매치 직후 경기라는 점 이게 조금 걸리긴 해요. 왜냐면 이제 뭐 바르셀로나 선수진들이 전부 다 전부는 아니고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국대 차출이 좀 되었기 때문에 좀 피로 누적이 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 자, 다만 뭐 이런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좀 바르셀로나의 그 페이스를 좀 더 중요시 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확실히 좀 A매치 좀 직후라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저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요거는 바르셀로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요거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자, 일단 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리오스 그리고 르마르가 결정. 자,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고드로 그리고 이제 라파미르 그리고 호세가야 그리고 이제 알메이다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 다수가 이제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 더 이제 좀 선수들의 이제 결장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력 손실이 커진 그런 좀 발렌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려봤네요. 자, 일단 꼬마가 이제 뭐 이번 시즌에도 어느 정도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괜찮은 성적을 좀 거뒀고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이제 수비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뭐 이제 발레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이제 리그에서 승이 없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좀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수비가 불안정한 그런 현재 좀 발렌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꼬마가 이제 홈에서 좀 템포 조절하며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비수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포워드 라인에서도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좀 많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좀 공격에서 누가 나타내기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봐요. 아무래도 일단 지금 팀 내 좀 공격의 좀 핵심이라 볼 수 있는 휴고드루의 이제 결장은 이제 발렌시아의 공격에서 좀 타격이 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라파미르 역시 확실히 좀 이제 연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좀 선수다 보니까 이런 좀 선수 2명의 좀 결장은 발렌시아의 그런 좀 공격에서 굉장히 좀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이전보다 공격력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발렌시아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사실 뭐 지금 발렌시아가 풀 라인업이라고 해도 이제 꼬마 상대로는 많이 버거울 수 있는데 주축 선수들 다수가 지금 빠졌다 보니까 더더욱 좀 밀릴 것으로 봐요. 네. 게다가 이제 발렌시아가 요거는 뭐 원정이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경기력 면에서도 지금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꼬마가 홈에서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요거는 네 저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똘장군님 하면은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똘장군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이제 해축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똘장군님. 자, 아무튼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꼬마 승
쪽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1엔드 기준은 저는 요건 마이너스 쪽 보도록 할게요. 네. 그쵸. 이제 뭐 핸디를 가져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어느 바는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뭐 1엔드 기준은 마이너스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츠 대 이제 베르더 브레멘.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리그 극 초반부터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괜찮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강팀들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나름 선방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뭐 슈투트 상대로 이제 좀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제 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이제 돌문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죠.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무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양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롱볼이나 이제 크로스 비중이 이제 높다 보니 공격 전개가 좋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라인이 많이 올라간 팀들 상대로는 대체적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공격에서 좀 잠잠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그거를 좀 최근 뭐 경기를 좀 예시로 좀 든다고 하면은, 일단 뭐 슈투트가르트 상대로는 이제 좀 3골이나 넣었지만, 반면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는 유스팅을 좀 거의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좀 한 골에 그치고 말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상대 팀이 좀 라인을 올리냐 좀 내리냐에 따라서 마인츠의 좀 공격력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브레멘 역시 뭐 공격을 좀 주도하기보다는 받아쳐서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런 공격 루트가 더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라인이 좀 다소 내려가 있는 그런 마인츠 상대로는 생각보다 이제 공격에서 좀 효율을 많이 좀 올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약간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되면서 양 팀 다 좀 생각보다는 좀 공격에서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현 상황에서 뭐 마인츠보다는 브레멘의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고, 그래도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뭐 상대 전적에서도 3경기 연속 이제 브레멘이 진 적이 없을 만큼 이제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좀 브레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레멘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네. 자, 이렇게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 앙제.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스트라스부르, 네, 이번 시즌 이제 리암 로시니어 감독을 좀 새로 선임하면서 경기력이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이제 영입을 많이 하면서 이전보다 지금 더 높은 순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아직 시즌 극초반이다 보니까 뭐 함부로 좀 판단하기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스트라스부르크가 좀 제대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좀 성적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잘하면 한 유로파 좀 컨퍼런스 리그 진출까지는 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긴 하는데, 저도 좀 제 개인적인 좀 생각으로는 이번 시즌 뭐 스트라스부르는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좀 많이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왕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며 이제 한 시즌 만에 승격에 좀 성공을 했지만, 이제 시즌 극초반부터 리그 전패를 거두며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양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강팀들을 연달아 만나긴 했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이제 눈에 띄는 점이 딱히 없었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도 지금 많이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저조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좀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앙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경기력에서의 기대치는 많이 좀 낮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이제 현재 좀 앙제 그런 후방 빌드업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라스부르가 이렇게 좀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는 뭐 지프 플레인 또한 좀 좋기 때문에 확실히 현재 지금 뭐 수비 좀 뒷공간이 좀 잘 뚫리는 좀 앙제 상대로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스트라스부르카 홈에서 좀 유리하게 좀 공격을. 보이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이님 250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조합이랑 추천표 이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오늘 거, 그리고 이제 일주일 이제 패키지를 이제 구매해 주셨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기간이랑 사항도 같이 이제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님. 네. 그리고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는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리고 뭐 이제 앙제 역시 좀 스트라스부르크의 그 수비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은 나타낼 수 있다고, 공격에서 좀 두각은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앙제 역시 뭐 계속 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진 않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앙제가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제 뭐 현재 뭐 스트라스부르크의 이제 공격력이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그러면은 이런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스트라스부르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현재 뭐 전력, 뭐 이제 흐름, 경기로 모두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스트라스부르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오버. 자, 아무튼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리옹. 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에 반해 뭐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기준 이제 3경기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일정까지 같이 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런 좀 랑스긴 하지만 근데 이제 유로파 이제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선도 가지 못한 채 좀 탈락하게 되면서 약간 좀 아픈 부분도 좀 있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리옹 같은 경우에는 처음 2경기에서 이제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며 많이 좀 무기력했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이제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홈에서 4대3 역전승을 거두며 나름 진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골가뭄에 시달리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골이 폭발한 거 역시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리옹이 직전 경기에서 뭐 극적인 좀 역전승을 거뒀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뭐 경기력은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지금 현재 뭐 리옹의 수비를 고려하면은 랑스 상대로 좀 수비에서 많이 고전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일단 뭐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는 거는 물론 이제 측면 수비나 역습에도 많이 취약한 그런 좀 리옹이기 때문에 좀 수비에서는 지금 더더욱 좀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이번 경기 뭐 홈에서 랑스가 좀 충분히 좀 위협적인 기회를 좀 많이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리옹 역시 뭐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이 좀 나타내면서 만약에 좀 이제 득점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좀 경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흐름까지도 말씀 들어봤네요. 자, 그래도 뭐 지금 뭐 랑스가 뭐 리옹에 비해 공수 밸런스가 좀 잘 잡혔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나 이런 좀 득점력 부분에서도 더 좀 높기 때문에
화력전 양상으로 간다고 해도 랑스가 지금 전혀 밀릴 건 없어 보여요. 그쵸? 그리고 현재 뭐 당연히 경기력도 이제 리옹에 비해는 이제 랑스가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뭐 랑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 경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뭐 랑스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쵸? 랑스 승에 2.5씩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이제 뭐 칼리아리 대 나폴리.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나폴리 승. 근데 요거는 근데 고배당으로는 햄무 보도록 할게요. 칼리아리가 일단 홈에서 좀 쉽게 좀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점 플러스 이제 뭐 나폴리가 좀 최근 좀 화력이 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좀 대승까지는 솔직히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랑트 대 랭스. 네,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 랭스 프랭스 쪽 보는 경기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자. 어느 거나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스팔마스 대 이제 빌바오. 요것도 되게 애매하긴 한데 저는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뭐 햄무알부로 이제 접근하거나 안 그러면 지금 뭐 홈 라스팔마스의 원정 빌바오라고 하면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만한 좀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고배당으로는 뭐 빌바오 햄무알부 그리고 어느 라인은 언더를 보는 경기.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이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